서연 씨는 시청 민원실에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서류를 정리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그 일상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죠. 결혼한 지 7년 된 남편 준호는 정말 착하고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출퇴근 시간에 맞춰 밥을 차려주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하거나 TV를 보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정감이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강렬한 감정이나 설렘 같은 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서연 씨는 카운터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비가 조금씩 내리는 게 보였고 사무실 안에는 익숙한 종이 냄새와 키보드 소리가 가득했어요. 첫 번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서연 씨는 서류를 받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현우예요. 중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그 현우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현우의 눈빛이 여전했어요. 그 깊고 끌어당기는 눈동자가 서연 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 서류를 처리하려고 왔는데요. 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워서 서연 씨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쿵쾅거렸어요. 서연 씨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지만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네, 잠시만요. 이름과 주민번호 확인 부탁드려요. 서류를 넘기며 현우의 손가락이 살짝 스쳤는데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연 씨는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현우가 왜 여기 있지? 중학교 졸업 후에 헤어진 뒤로 소식도 없었는데 현우는 이제 성숙한 남자가 돼 있었어요. 검은 정장 차림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고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가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오랜만이네요, 서연 씨. 현우가 갑자기 그렇게 말했어요. 서연 씨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현우 씨, 어떻게 알았어요? 현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미소는 잊을 수가 없죠. 중학교 때랑 똑같아요. 그 순간 서연 씨의 마음속에 옛 추억이 쏟아지듯 떠올랐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던 날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로 함께 달리던 그때의 설렘. 현우와의 이별은 갑작스러웠어요. 현우 가족이 다른 도시로 이사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서연 씨는 그 후로 대학 가고 취업하고 준호를 만나 결혼했어요. 하지만 그 첫사랑의 감정은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서연 씨가 서류를 처리하는 동안 현우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요즘 뭐 해요? 결혼했나 봐요. 반지 보이네요.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7년 됐어요. 현우 씨는요? 현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저는 아직 독신이에요. 서울에서 건축회사 CEO로 일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 도시로 돌아왔어요. 프로젝트 때문에 서연 씨의 눈이 커졌어요. CEO라니 중학교 때 꿈꾸던 대로 성공한 거예요. 현우의 회사 이름이 유명한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서연 씨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서류 처리가 끝나고 현우가 가려고 할 때 서연 씨는 무심코 물었어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점심시간 가까워서. 현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서연 씨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후회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 씨는 사무실을 나서 카페로 갔어요. 현우가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이야기 나눠보자. 현우가 커피를 주문하며 말했어요. 카페에서 그들은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중학교 때의 에피소드,
친구들 소식, 서로의 삶. 현우가 말했어요. 서연 씨, 그때 나 때문에 많이 울었지? 미안해. 서연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니. 나도 그랬으니까. 대화가 이어질수록 서연 씨는 현우의 자유로운 삶에 끌렸어요. 현우는 해외 출장 다니고 새로운 프로젝트로 바쁘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요즘은 파리에서 미팅하고 왔어요. 자유롭죠. 현우의 말에 서연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매일 같은 루틴, 남편과의 무미건조한 대화. 카페에서 나온 후 서연 씨는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산만했어요. 현우의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현우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어요. 서연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현우의 이름을 검색했어요. 내부 시스템에서 그의 정보를 봤어요. 독신, 최근 이사 온, 주소, 회사 정보.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현우의 삶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연 씨는 준호와 저녁을 먹었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밝네. 서연 씨는 대충 대답했어요. 그냥 민원인이 친절해서. 하지만 머릿속에는 현우의 얼굴이 맴돌았어요. 잠자리에 누워도 현우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왜 이제 나타난 거지? 서연 씨는 가슴이 아프면서도 설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제 즐거웠어요. 또 만나요? 서연 씨는 망설이다가 답장했어요. 네, 좋아요. 그 주말 서연 씨는 현우와 다시 만났어요. 공원에서 산책했어요. 바람이 불고 나무잎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현우가 손을 잡았어요. 서연 씨, 아직도 예뻐. 서연 씨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현우 씨, 그런 말 하지 마요.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어요. 현우와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어요. 그의 여행 이야기, 성공 비화. 서연 씨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안정적이지만 가끔 지루해요.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연 씨, 행복해? 정말로? 서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 씨는 눈물이 고였어요. 현우와의 만남이 자신의 삶을 흔들고 있었어요. 자유롭고 열정적인 현우의 삶이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매일 현우를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를 했어요. 죄책감이 커졌지만 그 감정이 더 강렬했어요. 며칠 후 현우가 회사 근처로 초대했어요. 점심 같이 먹어요. 서연 씨는 출근 복장으로 갔어요. 현우의 사무실은 현대적이고 넓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보였어요. 여기서 일하니 매일 새로워. 현우가 말하며 도시를 가리켰어요. 서연 씨는 그 풍경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의 사무실과 너무 달랐어요. 점심을 먹으며 현우가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서연 씨를 다시 만나서 기뻐. 그때 헤어진 게 후회됐어. 서연 씨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현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자신의 손을 만졌어요. 따뜻한 그 느낌에 서연 씨는 몸이 떨렸어요. 현우 씨, 나 결혼했어. 서연 씨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현우가 대답했어요. 알아. 하지만 감정을 속일 수 없잖아. 그날 이후 서연 씨는 현우를 피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매일 생각나고 꿈에 나왔어요. 자신의 삶이 갑갑하게 느껴졌어요. 준호와의 저녁은 무미건조했어요. 오늘 어땠어? 준호의 물음에 평소 같아라고 대답하며 현우를 떠올렸어요.
현우와의 만남이 잦아졌어요. 카페, 공원, 심지어 저녁 산책까지. 현우가 선물을 줬어요. 작은 목걸이. 이거 보면 나 생각해. 서연 씨는 받아들었어요. 집에 숨겨놓고 가끔 만지작거렸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 설렘이 더 컸어요. 이게 잘못된 건가? 서연 씨는 밤에 혼자 울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현우의 메시지를 보면 미소가 지어졌어요. 어느 날 현우가 고백했어요. 서연 씨, 나 아직도 사랑해. 공원 벤치에서, 달빛 아래서. 서연 씨의 가슴이 터질 듯 했어요. 현우 씨, 서연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현우가 안아줬어요. 그 포옹이 너무 따뜻했어요. 서연 씨는 눈을 감고 그 감정을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와 준호를 보니 미안함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우의 그 말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후로 서연 씨의 일상이 변했어요. 출근할 때도 현우를 생각하고 민원을 처리하다가도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부 시스템에서 현우의 정보를 또 봤어요. 그의 일상, 독신 생활. 부러웠어요. 왜 나만 이렇게 갇혀있지? 서연 씨는 점점 더 현우에게 빠져들었어요. 메시지로 사랑을 속삭였어요. 보고 싶어. 현우의 답장. 나도. 준호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섹스도 줄고 대화도 짧아졌어요. 준호가 걱정하며 물었어요. 요즘 왜 그래? 서연 씨는 피곤해서 떴더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현우와의 만남을 계획했어요. 현우의 자유로운 삶이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고 있었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할까? 서연 씨는 매일 갈등했지만 현우를 만나는 게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현우와의 데이트가 이어졌어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서연 씨, 나랑 함께 할래? 현우의 말에 서연 씨는 망설였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가슴은 이미 현우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날 밤 현우의 집 근처까지 갔어요. 키스를 했어요.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서연 씨는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과 죄책감이 뒤섞여서. 집에 돌아온 서연 씨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붉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준호가 자고 있는 침대에 누워도 현우의 입술이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다음 날 현우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어제 너무 좋았어. 현우의 답. 나도. 더 만나자. 서연 씨의 감정이 폭발했어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어요. 현우와의 만남이 삶의 중심이 됐어요. 그렇게 서연 씨의 마음속에 현우가 자리 잡았어요. 옛 추억과 새로운 감정이 뒤엉켜 그녀의 일상을 바꿔놓았어요. 자유를 향한 갈망이 커져만 갔어요. 준호와의 안정된 삶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현우의 등장으로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현우와의 그 키스 이후 서연 씨의 마음은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출근길에 창밖을 보며 현우의 입술을 떠올리고 사무실에서 서류를 넘기다 말고 그의 따뜻한 포옹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생각나? 서연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현우의 메시지가 매일 아침처럼 도착했어요. 오늘도 화이팅. 그 단순한 말에 서연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곧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집에서 준호가 커피를 타주며 잘 다녀와라고 말할 때 서연 씨는 눈을 피했어요. 퇴근 후 서연 씨는 평소와 다른 길로 차를 몰았어요. 현우의 아파트가 있는 동네로 향했어요. 창문을 내리고 천천히 지나가며 그의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야. 우연히. 서연 씨는 스스로를 속였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 동네 근처 카페에 차를 세우고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설마 만나지 않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기대가 컸어요. 책을 펼쳤지만 한 줄도 익히지 않았어요. 현우의 얼굴이 책장 위에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정말 우연처럼 현우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현우가 커피를 주문하다가 서연 씨를 봤어요. 서연 씨? 여기서 뭐해? 현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서연 씨는 당황해서 웃었어요. 퇴근길에 커피 마시러 왔어요. 현우 씨는요? 현우가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이 근처에 사무실이 있어서 자주 와요. 최근에 지점 하나 더 열었어요. 이제 이 도시에서 오래 머물게 됐어요. 서연 씨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래 머문다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 현우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이제 자주 볼 수 있겠네.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옛날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현우가 말했어요. 중학교 때 우리 둘이 운동장에서 별 보던 거 기억해? 그때 난 서연 씨가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 서연 씨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현우 씨, 그런 말 하지 마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난 일? 나한테는 아직 생생해. 그때 왜 제대로 고백하지 않았을까 후회돼. 가족 때문에 헤어지게 돼서 미안했어. 서연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나도 그때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현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서연 씨의 손을 살짝 스쳤어요. 그 접촉에 서연 씨는 몸이 떨렸어요. 카페에서 나온 후 현우가 제안했어요. 산책할까? 공기 좋네. 서연 씨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리를 걸으며 현우가 꿈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는 건축가가 돼서 성공했지만 서연 씨는 어때? 중학교 때 작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서연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꿈은 포기했어요. 안정적인 직장 잡고 결혼하니까. 준호랑 사는 게 나쁘진 않지만. 현우가 멈춰서서 서연 씨를 봤어요. 행복해? 정말로? 그 질문에 서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고일 뻔했어요. 현우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서연 씨, 나랑 있으면 어때? 그때처럼 자유로워 보이네. 그날 이후 만남이 잦아졌어요. 현우가 메시지로 초대했어요. 이번 주말에 미술 전시회 갈래? 나 혼자 가기 심심해. 서연 씨는 준호에게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나갔어요. 전시회에서 현우가 그림 앞에 서서 설명했어요. 이 작품 봐, 자유를 상징해. 나처럼 해외 다니며 영감 받는 거. 서연 씨는 그 그림을 보며 자신의 삶을 생각했어요. 부러워요, 현우 씨.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현우가 서연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할 수 있어. 나랑 함께라면. 그 말에 서연 씨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공원 산책도 이어졌어요. 벤치에 앉아 현우가 옛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우리 중학교 때 사진. 서연 씨 미소가 그대로야. 서연 씨는 사진을 보며 웃었어요. 현우 씨도 변함없어요. 더 멋있어졌지만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연 씨, 나 아직도 그 감정 있어. 왜 이제야 만난 걸까? 서연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현우 씨, 나 결혼했어요. 이런 말 하지 마요. 하지만 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감정은 속일 수 없어. 서연 씨도 나랑 있으면 행복해 보이잖아. 집에 돌아와 준호와 저녁을 먹을 때 서연 씨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준호가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어요. 서연 씨는 그냥 평범했어 라고 대답했지만 머릿속에는 현우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현우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재미있었어. 현우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나도. 더 자주 보자. 그 메시지를 보며 서연 씨는 베개를 끌어안았어요. 욕망이 점점 커져갔어요. 다음 만남은 카페가 아니라 현우의 회사 근처 레스토랑이었어요. 현우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서연 씨, 요즘 나 때문에 힘들지?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현우가 미소 지었어요. 그럼 좋네. 나도 서연 씨 덕분에 옛 꿈이 떠올라. 식사 중에 현우가 손을 잡았어요. 기억해? 중학교 때 손잡고 걸었던 거. 서연 씨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전시회 후 현우가 또 초대했어요. 이번엔 공원에서 피크닉 어때? 서연 씨는 도시락을 싸서 갔어요. 잔디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현우가 물었어요. 준호 씨랑은 어때? 정말 행복한가 봐. 서연 씨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안정적이지만 설렘이 없어요. 매일 똑같아서. 현우가 가까이 다가앉았어요. 나랑은 달라. 매번 새로워. 그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서연 씨는 눈을 감았어요. 현우가 가볍게 키스했어요. 서연 씨, 나랑 있자. 그 순간 서연 씨는 저항할 수 없었어요. 만남이 깊어질수록 서연 씨의 일상이 변했어요. 출근 전에 현우와 통화하고 점심시간에 메시지 주고받았어요. 현우가 보낸 사진을 보며 웃었어요. 파리에서 찍은 거야. 다음엔 같이 가자. 서연 씨는 그 말을 상상하며 흥분됐어요. 집에서 준호가 TV를 보며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라고 할 때 서연 씨는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마음이 이미 현우에게 가 있었어요. 어느 저녁 현우가 공원에서 고백처럼 말했어요. 서연 씨, 나 없이 못 살 것 같아. 그때 놓친 걸 이제 잡고 싶어. 서연 씨는 눈물이 흘렀어요. 현우 씨, 나도. 하지만 어떻게 해? 현우가 안아줬어요. 천천히 생각해. 나 기다릴게. 그 포옹 속에서 서연 씨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옛 추억과 새로운 욕망이 뒤섞여 그녀를 더 깊이 끌어당겼어요. 현우와의 데이트가 이어졌어요. 미술관에서 손을 잡고 공원에서 속마음을 나누며 현우가 항상 물었어요. 서연 씨,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서연 씨는 대답할 때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준호와의 단조로운 일상이 싫어졌어요. 현우의 매력이 점점 강렬해졌어요. 그의 눈빛, 말투, 터치가 서연 씨를 사로잡았어요. 그렇게 서연 씨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매일 현우를 만나고 싶었어요. 카페에서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밤늦은 산책으로 이어졌어요. 현우가 귓가에 속삭였어요. 서연 씨, 사랑해. 서연 씨는 그 말을 듣고 몸이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준호를 볼 때마다 미안함이 들었지만 현우에 대한 갈망이 더 컸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서연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현우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도는 그날 밤 이후 서연 씨의 일상이 점점 더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현우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오늘 저녁 어때? 나랑 만나. 현우의 그 말이 서연 씨를 설레게 했어요. 하지만 집에서 준호가 오늘 늦게 올 거야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친구 만나고 올게. 오랜만에. 그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친구가 아니라 현우를 만나러 가는 거였으니까요. 처음엔 그 거짓말이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퇴근 후 서연 씨는 차를 몰아 현우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화장이 조금 번져 있었지만 눈빛은 밝았어요. 현우의 집 문을 두드리자 현우가 문을 열었어요. 서연 씨, 왔어? 들어와. 현우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테이블 위에 와인병과 치즈 플레이트가 준비돼 있었어요. 오늘은 집에서 편하게 먹자. 현우가 말하며 서연 씨를 소파에 앉혔어요. 서연 씨는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현우가 와인을 따라주며 물었어요. 요즘 준호 씨랑 어때? 행복해? 그 직설적인 질문에 서연 씨는 잔을 내려놓았어요. 현우 씨, 왜 그런 걸 물어요? 나 결혼했잖아요. 현우가 서연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가락이 서연 씨의 손등을 쓸었어요. 알아. 하지만 서연 씨 표정 보면 알겠어. 그 안정감이 지루할 때도 있지. 나랑 있으면 달라 보이네. 서연 씨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온기가 좋았어요. 현우 씨 말이 맞아요. 준호는 착하지만 매일 똑같아요. 출근하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자는 거. 설렘이 없어요. 현우가 가까이 다가앉았어요. 나랑은 어때? 매번 새로워? 그의 눈빛이 깊었어요. 서연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현우 씨랑 있으면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그 대화가 이어지면서 와인이 한 병 비워졌어요. 현우가 서연 씨의 어깨를 감쌌어요. 서연 씨, 나 아직도 사랑해. 그때 놓친 걸 이제야 잡고 싶어. 그 순간 서연 씨의 머릿속에 준호의 얼굴이 스쳤어요. 하지만 현우의 입술이 다가오자 모든 게 흐려졌어요. 현우가 서연 씨를 안고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깊은 그 키스가 서연 씨의 몸을 녹여버렸어요. 현우 씨, 서연 씨가 속삭이듯 말했지만 현우가 더 세게 안았어요. 서연 씨, 나도 못 참아. 그 키스가 점점 격렬해졌어요. 현우의 손이 서연 씨의 등을 쓸어내렸어요. 서연 씨는 저항할 힘을 잃었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알아요. 서연 씨가 중얼거렸지만 몸은 이미 현우를 끌어당겼어요. 소파에서 시작된 그 접촉이 침실로 이어졌어요. 현우의 손이 서연 씨의 옷을 벗겼어요. 피부가 맞닿는 순간 서연 씨는 눈을 감았어요. 현우 씨, 사랑해. 그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 밤 서연 씨는 모든 걸 잊었어요. 현우의 품에서 느껴지는 열기가 그녀를 사로잡았어요. 준호와의 7년 결혼 생활이 머릿속에서 멀어졌어요. 현우가 귓가에 속삭였어요. 서연 씨, 이제 나만 봐.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몸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그 밤은 길었어요. 현우의 터치가 서연 씨의 몸 구석구석을 탐험했어요. 서연 씨는 그 감각에 빠져들었어요. 더 해줘. 서연 씨가 속삭였어요. 현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서연 씨가 원하는 대로 그들의 몸이 하나가 된 순간 서연 씨는 세상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새벽이 되자 서연 씨는 현우의 가슴에 기대 누워 있었어요. 현우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후회 안 해?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우가 입을 막았어요. 생각하지 마. 우리만 생각해. 서연 씨는 눈물이 고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울었어요. 준호야, 미안해. 하지만 현우의 그 밤이 다시 떠올라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준호가 자고 있었어요. 서연 씨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현우의 냄새가 아직 몸에 배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 씨는 출근 준비를 하며 핸드폰을 봤어요.
현우의 메시지. 어제 밤 최고였어. 또 만나. 그 말을 보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하지만 사무실에 앉아 민원을 처리하다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서연 씨는 손을 떨며 서류를 넘겼어요. 점심시간에 현우에게 전화했어요. 현우 씨, 어제 일. 다시는 안 돼. 하지만 현우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서연 씨, 거짓말하지 마. 나도 느꼈어. 네가 원한 거. 서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또 현우를 만나러 갔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서연 씨는 스스로를 속였어요. 하지만 현우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키스가 시작됐어요. 만남이 반복될수록 서연 씨의 거짓말이 늘어났어요. 준호에게 오늘 야근이야. 늦게 올게. 라고 메시지 보내고 현우의 집으로 갔어요. 현우가 문을 열자마자 안아줬어요. 보고 싶었어. 서연 씨는 그 품에 안겼어요. 나도. 그날도 와인과 대화로 시작됐어요. 현우가 물었어요. 준호 씨랑은 어때? 아직도 행복한 척해. 서연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요. 현우 씨 때문에 모든 게 혼란스러워. 현우가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끌었어요. 여기서만 솔직해지자. 서연 씨는 따라갔어요. 그들의 밤이 다시 시작됐어요. 현우의 입술이 서연 씨의 목을 스치고 손이 허리를 감쌌어요. 서연 씨는 신음소리를 참지 못했어요. 며칠 후 현우가 데이트를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근교로 드라이브 갈까? 서연 씨는 준호에게 회사 워크숍 가야 해. 주말에 못 올 수도 있어. 라고 거짓말했어요. 현우의 차에 타자 자유로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산길을 달리며 현우가 음악을 틀었어요. 중학교 때 들었던 노래야. 서연 씨는 웃었어요. 기억나. 그때 우리 둘이 이어폰 나누고 들었지. 현우가 손을 뻗어 서연 씨의 무릎을 만졌어요. 지금도 그때처럼. 숙소에 도착하자 현우가 서연 씨를 안고 들어갔어요. 여기서만 우리 세상이야. 그 주말 내내 그들은 방 안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키스하고 낮에 와인 마시며 이야기 나누고 밤에 몸을 섞었어요. 서연 씨는 현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어요. 현우 씨, 나 없이 못 살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 씨의 마음이 무거웠어요. 준호가 문을 열어주며 워크숍 어땠어? 라고 물었어요. 서연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았어. 피곤해서 먼저 잘게. 하지만 샤워실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준호야. 다음 날 현우의 메시지가 왔어요. 주말 생각나. 빨리 또 보자. 서연 씨는 답장했어요. 나도. 죄책감이 커졌지만 현우에 대한 욕망이 더 강했어요. 사무실에서 현우의 사진을 보며 손가락으로 스크롤했어요. 이게 사랑인가 봐. 현우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서연 씨의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화장을 더 짙게 하고 옷차림이 세련돼졌어요. 준호가 요즘 예뻐졌네라고 말할 때 서연 씨는 죄책감에 웃었어요. 그냥 그래. 저녁에 현우를 만나러 나갈 때마다 친구 생일 파티하라고 둘러댔어요. 현우의 집에서 그들은 더 대담해졌어요. 현우가 서연 씨를 벽에 기대고 키스했어요. 서연 씨, 나만의 거야. 서연 씨는 그 말에 몸을 맡겼어요. 현우 씨, 더 세게. 그들의 만남이 점점 잦아졌어요. 카페에서 시작해 호텔로 이어졌어요. 현우가 방키를 주며 말했어요. 여기서 편하게. 서연 씨는 들어가자마자 현우를 끌어당겼어요. 어느 날 밤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연 씨, 이혼할 생각 없어? 나랑 제대로 시작하자. 서연 씨는 깜짝 놀랐어요. 현우 씨, 그건
아직 못해. 하지만 그 말 때문에 밤새 고민했어요. 집에 돌아와 준호를 보니 미안함이 들었어요. 준호야, 나 왜 이러지? 하지만 다음 날 현우를 만나자 그 고민이 사라졌어요. 현우의 품에서 모든 게 잊혀졌어요. 현우 씨, 나도 사랑해. 서연 씨가 속삭였어요. 그 감정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렇게 서연 씨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매일 현우를 생각하고 밤에 그의 꿈을 꿨어요. 준호와의 거리가 멀어지면서도 현우와의 만남이 삶의 중심이 됐어요. 죄책감이 가슴을 누르지만 그 열정이 더 강렬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서연 씨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현우와의 밤이 그녀를 변화시켰어요. 자유와 욕망이 뒤섞인 그 관계가 계속됐어요. 현우와의 그 밤들이 반복되면서 서연 씨의 삶은 점점 더 엉망이 돼버렸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피곤한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입가에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준호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주며 오늘도 늦게 올 거야? 라고 물으면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요즘 일이 많아서. 미안해. 그 말은 이제 습관처럼 나왔어요. 현우의 집으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현우의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오늘 밤 기다릴게. 빨리 와. 그 메시지가 서연 씨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준호의 시선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준호가 조용히 TV를 보며 앉아있는 모습이 예전처럼 안정적이기보다는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준호는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7년 결혼 생활 동안 서연 씨를 믿고 그녀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 서연 씨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집에 와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한 번은 서연 씨가 샤워실에 들어간 틈에 준호가 무심코 그녀의 가방을 열어봤어요.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현우가 그린 건축 스케치였어요. 이게 뭐지? 준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스케치 뒤에 적힌 메모. 서연 씨를 위해. 영원히. 그 글씨가 낯설지만 가슴을 찔렀어요. 준호는 가방을 다시 닫고 아무 말 안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서연 씨가 잠든 후에 그녀의 핸드폰을 봤어요. 비밀번호는 서연 씨의 생일이었어요. 메시지 앱을 열자 현우의 이름이 떴어요. 어제 밤 잊지 못할 거야. 사랑해.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어요. 이게 무슨...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방을 나와 거실에 앉았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준호는 출근길에 결심했어요. 확인해야 해. 그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제 아내를 따라다니며 증거를 모아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줄게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조용히 진행할게요. 그 주부터 탐정이 서연 씨를 미행했어요. 서연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현우를 만나러 갔어요. 카페에서 손을 잡고 웃는 모습, 공원에서 포옹하는 장면, 심지어 현우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사진까지. 탐정이 매일 보고서를 보냈어요. 준호는 그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화가 더 컸어요. 이게 다야? 더 있어? 탐정이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호텔 체크인 기록, 메시지 캡처, 모든 게 명확했어요. 몇 주 후 준호는 저녁 식탁에 앉아 서연 씨를 기다렸어요. 서연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야,
저녁 먹었어? 준호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앉아. 할 말 있어. 서연 씨는 불안한 기분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준호가 테이블 위에 사진 더미를 던졌어요. 이게 뭐야? 설명해봐. 서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진 속 자신과 현우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카페, 공원, 아파트. 준호야. 이건 서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거짓말하지 마. 현우? 내 첫사랑? 나랑 결혼한 지 7년인데 이게 무슨 짓이야? 서연 씨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미안해. 나도 모르게. 현우가 나타나서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미안? 그게 다야? 네가 나한테 한 짓을 봐. 탐정 보고서도 있어. 다 증거야. 서연 씨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용서해줘. 실수였어. 하지만 준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실수? 이혼할게. 그리고 현우, 그 새끼도 고소할 거야. 네가 그놈 정보 불법으로 봤다는 것도 다 알아. 그날 밤 서연 씨는 소파에 앉아 울었어요.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다음 날 준호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재산은 반씩 나눌게. 하지만 현우한테는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네가 공무원으로서 정보 유출한 것도 시청에 신고할게. 서연 씨는 충격에 멍해졌어요. 준호야, 제발. 내 직장까지? 준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네가 먼저 배신했잖아. 이제 끝이야. 시청에 신고가 들어가자 내부 조사가 시작됐어요. 서연 씨는 사무실로 불려갔어요. 상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현우 씨 정보 조회한 기록이 있어요. 왜 그랬죠? 서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개인적인 이유로. 상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심각한 위반이에요. 해고 처분할게요. 서연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10년 경력의 공무원 생활이 끝났어요. 사무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외도 때문에 해고됐대.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서연 씨는 모든 걸 잃었어요. 집은 팔아서 재산을 나눴어요. 서연 씨 몫으로 작은 돈이 들어왔지만 변호사 비용으로 대부분 날아갔어요. 친구들은 멀어졌어요. 서연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한 친구가 전화로 말하고 끊었어요. 가족도 실망했어요. 엄마가 울며 말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서연 씨는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벽에 곰팡이가 피고 창문이 작아서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밤에 누워 천장을 보며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됐지? 현우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현우 씨, 나 이제 어떻게 해? 모든 게 무너졌어. 하지만 현우의 답장이 차가웠어요. 미안해, 서연. 이건 우리 둘의 실수야. 나도 회사 때문에 바빠. 연락하지 마. 그 메시지가 마지막이었어요. 현우가 서연 씨를 차단했어요. 서연 씨는 핸드폰을 던지고 울부짖었어요. 현우 씨, 나만 버리고. 현우는 소송에서 패배했어요. 준호에게 큰 돈을 물어줬어요. 이 새끼, 내 인생 망쳤어. 현우는 변호사에게 투덜거렸지만 돈을 지불하고 사라졌어요. 서연 씨는 그 소식을 뉴스에서 봤어요. 건축 CEO, 불륜 소송 패소. 하지만 현우는 금방 회복됐어요. 회사 프로젝트로 해외로 나갔어요. 서연 씨는 혼자 남았어요.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이력서에 해고 사유, 정보 유출 및 품위 손상이 적혀 있어서 문턱에서 거절당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회사 이미지에 안 맞아요.
면접관이 말했어요. 결국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캐셔로 일하게 됐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고개를 숙였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피곤한 몸으로 계산대를 지키며 손님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저 여자 그 외도한 공무원 아니야?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 씨는 참았어요. 계산해 드릴게요. 어느 날 밤 편의점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어요. 그의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둘은 손을 잡고 웃으며 과자를 골랐어요. 이거 먹을까? 여자가 말했어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 그럼 이거. 서연 씨는 계산대 뒤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준호가 물건을 들고 다가왔어요. 서연 씨는 고개를 숙이고 바코드를 찍었어요. 총 5,000원이에요. 준호는 돈을 내밀었지만 서연 씨를 알아보지 못한 척했어요. 아니, 알아봤지만 시선을 피했어요. 영수증 필요 없어요. 준호가 말하고 여자의 손을 잡고 나갔어요. 서연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준호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손님들이 없자 서연 씨는 카운터에 엎드려 울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모든 게 다 사라졌어. 그날 이후 서연 씨의 일상이 더 힘들어졌어요. 새벽에 집으로 돌아와 샤워하고 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현우의 미소, 준호의 따뜻한 품, 사무실에서의 안정된 하루. 모든 게 추억이 됐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서연 씨는 베개를 끌어안고 속삭였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며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세상 참, 노인 손님이 말했어요. 서연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외로움이 뼈를 파고들었어요. 친구 한 명 없이 가족의 연락도 끊긴 채. 이게 내 벌이야. 서연 씨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비가 내리는 밤,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서연 씨는 가끔 현우의 회사를 검색했어요. 새 프로젝트 성공. 기사 제목이 나왔어요. 현우는 여전히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준호는 재혼 소식을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행복해 보이네. 서연 씨는 스크롤을 멈추고 울었어요. 편의점 야간 근무 중에 피곤함이 쌓여 실수도 늘었어요. 죄송해요. 다시 계산할게요. 손님에게 사과하며 고개 숙였어요.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이게 내 삶인가? 포크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그 감정이 서연 씨를 짓눌렀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물음에 답이 없었어요. 서연 씨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창밖을 보며 일어났어요. 오늘도 버텨야 해. 세수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문을 나섰어요. 거리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 씨는 그 소리를 피해 고개를 숙였어요. 내 잘못이야. 모든 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작은 희망이라도 잡으려 했었어요. 언젠가 괜찮아질 거야. 서연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걸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외도라는 실수가 가져온 후회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